station when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feel it in your body. Now no one. 자, 이분은 코로나 이야기 해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거의 5만 명에 육박했죠. 오미크론 확산으로 또 다른 코로나 일상을 맞게 되는데요. 특히 3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선거도 있고요. 개학도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으로 코로나 일상 어떻게 달라지는지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깔끔하게 또 정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다시 한번 SOS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좀 깔끔한 정리 부탁드리고 그 앞서서 저희 청취자 퀴즈 있어서 요거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오늘 퀴즈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말하는 마녀 또는 작은 마녀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우리말로는 행운의 상징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앱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공감하네요. 정말 너무 선거가 있어요. 아무래도 확진자 규모가 날로 커지다 보니까 뭐 투표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셈법들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은 한데요. 일단은 대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야 모두 각 자당에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선거에 앞서서 사전투표가 4일, 5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하루 더 앞당겨서 3일에도 하자 뭐 이런 3, 의견. 4, 5일 그런 제안도 한 상태였고요. 뭐 이런 제안 배경에는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그간의 통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방역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확진자들이 이 참정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확진자들도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승기를 잡는 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으로 여야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투표율이 높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문제는 코로나가 복병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6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여야 모두가 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확진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은 대선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현행법이나 선관위 지침상에 확진자들이 현장 투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 전까지 확진이 되거나 또 격리됐을 경우에는 뭐 할 수는 있긴 해놨긴 했는데 그 사전 투표 이후에 그러니까 3월 5일 이후 6일, 7일, 8일 또 대선 당일날 만약에 확진됐다 이런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또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세부적인 안을 보고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도 대선 당일인 3월 9일에 투표를 할 수도 있게 현장 투표를. 근데 단 투표 종료 이후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치는 오후 6시 이후에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확진됐을 경우에 투표를 위해서는 사실 원래는 나가서는 안 되는데 투표를 위해서만 임시 그 외출 허가를 받아서 투표를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에 오늘 거의 5만 명 가까이 나왔고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선거일 가까워지는 시점에는 거의 수십만 명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이 선관위 또 여야 모두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투표권이 보장이 안 되면 투표함 뚜껑을 열었는데 대선 결과가 굉장히 박빙으로 나왔다. 몇만 표 차이가 안 났다. 뭐 몇십만 표 차이가 안 났을 때는 이 투표권이 제한됐던 것이 선거에 어떤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도 잡음이 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모두 굉장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선관위와 정부에서도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열심히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들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예. 사실 개표도 굉장히 늦어지게 늦어지겠네요. 되고 투표가 마무리돼야 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오후 6시 딱 투표가 마감되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도 좀 미뤄지게 되고 또 윤곽이 드러나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좀 늦게까지 수고하셔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도 만약에 마련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네. 시간이 늦춰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조정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시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더 중요한 거는 없으니까요. 뭐 네. 충분히 저희 방송 아마 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달라질 텐데 저희도 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늦게 일하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어떤 방법들로 투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나요? 지금 이제 방안이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은경 질병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감염 위험도는 줄이면서 참정권은 최대한 넓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딱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의를 되고 있고 예. 결정은 한 15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투표소에서 개인이 좀 특별한 보호구를 입는다든지 한 명 한 명. 네,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사실 저희가 코로나 검사도 드라이브 스루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투표도 어떤 그런 방식을 조금 어허. 활용을 해본다든지 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정말 뭐 저희가 한 번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들만 올 수 있는 투표소를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같은 투표소에서 시간대를 나누는 게 나은지 뭐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부디 좀 정말 참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3월 초가 되면 지금 계속 더블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방역 당국에서도 뭐 17만 명까지 얘기를 했지만 뭐 그 네네.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재택 치료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지금 전망치로는 재택 치료자 같은 경우 100만 명까지도 100만 갈 명. 수 있다. 뭐 3월에 넘어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확진자들도 10만 명 이상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감염자와 이게 사실은 재택 치료자뿐만 아니라 이 밀접 접촉자도 다 포함한 수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은 하죠. 사실은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대의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네. 데는 방역 당국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2년 전이죠. 2020년 4월에 총선을 성공적으로 예, 치르기는 그때는 했는데 투표율도 높았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의 확진자 규모가 비교할 수 너무 없을 다르죠? 정도로 크고 뭐 당시에는 이제 투표하신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투표소 앞에 발열 체크하는 게 있고 손소독제도 배치를 하고 네, 장갑도 끼고 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확진자 수도 많고 무증상자도 많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또 투표소를 갈 수도 있고 또 발열로는 오미크론이 또 잘 체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안전 투표가 가능할까 이렇게 좀 우려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워낙 여러 차례 방역의 어려움과 위기를 파고를 넘나들었고 그때마다 슬기롭고 현명한 대처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논의가 시작된 거니까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참정권도 뭐 제한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은 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3월부터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하기로 했죠. 네, 지난 2년간 사실 확진자 수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았다가 네. 열었다가 이런 걸 반복을 했잖아요. 복잡했어요. 그러면 학생도 지치고 사실 네. 학부모도 너무 힘든 그럼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뭐 휴가를 냈다가 뭐 네. 육아휴직 어떻게 할까 네, 이런 네, 고민 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고 또 아이들 이로 인해서 학습 결손도 심각한 상태고 또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네.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부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 달 새학기에는
전면 등교 또 방과 후 학교 같은 것들도 예. 이런 대면 교육 활동도 하는 걸로 정상 등교를 하는 방침을 마련했어요. 일단 원칙은 정상 등교다. 네, 대신에 가이드라인을 2개 정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네. 뭐냐면 학내 재학생 중에 신규 확진자 비율이 3%인 경우랑 확진이나 격리에 따라 등교를 못하는 학생 비율이 15%인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 만약에 전교생이 서울 평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 658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걸 보면 3% 그러니까 확진자 비율 3%로 따지면 한 20명 되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네. 20명이 넘으면 이제 교육 활동 좀 줄이고 학교가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조금 줄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방과 후는 조금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예. 근데 격리자를 포함해서 15%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이 15%가 된다. 그럼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요 정도 되면 이제 그 뭐 심한 학년과 학급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대략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놓고 예. 이걸 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교 기준을 마련해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어떻게든 학교가 문을 닫는 거는 좀 막아보자. 정상 등교를 기조를 좀 유지하자. 이런 방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지금 치료도 재택 치료, 스스로, 자가, 셀프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교도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확진자가 너무나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면 등교 뭐 이런 기준은 있지만 계속 지킬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는 방학 중인 학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확진자 수가 막 눈에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오미크론 유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는 사실 늘 수밖에 없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 겨울방학 끝나고 2월 달에 개학한 학교들이 있는데 2월 4일에서 6일 그 사흘 동안 기준으로도 서울 지역에 초등학교 3개 그리고 고등학교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어요. 네. 또 뭐 학생, 교직원 합쳐서 확진자가 다 25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 비율을 넘는 거예요. 네. 뭐 학생별로 이제 뭐 전교생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서울 평균 기준으로 넘기 때문에 뭐 이번 달 중에 확진자 규모가 많게는 한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전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정상 등교가 이렇게 되면 3월에 쉬울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고 앞으로 설정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역 관리를 이번엔 학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키를 쥐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를 지정을 해주고 학교 당국에 통보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학교가 뭐 문을 닫고 이런 것도 학교가 결정을 하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도 학교에 맡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도 커지고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새학기 등교 방식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맡겨줬기 때문에 교원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책임을 너무 현장에 떠넘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아까 등교 중단 학생 비율이 15%일 경우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어떤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이상이 돼야지만 15%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학부모들은 불안한데 학교는 계속 정상으로 운영하면 당연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문의나 민원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걸 또 학교 당국에서는 일일이 그 책임과 이 대응을 개별 학교가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예. 참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예전에 과거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한 명만 나오더라도 학교 문이 닫았잖아요. 학교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새 학기부터는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데 그 기준은 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뭐 학급이 같다던가 뭐 기숙사에 같이 거주한다던가 그런 학생들일 경우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당연히 하고요. 또 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확진자가 딱 나왔을 때 그 확진자가 확진되기 이틀 전부터 확진된 날까지 같이 밥을 먹었다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 15분 이상 대화를 아이들이 하였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새학기부터는 사실 검사 결과 이렇게 밀접 접촉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은 예. 별도의 격리 기간 없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어허. 했습니다. 근데 막 증상이 있다던가 뭐 고위험 기저질환자더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여기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등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고요. 예.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받아서 이렇게 7일 동안 3차례 집에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긴 했는데 예. 뭐 아까 전에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게 학교에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다 보면 네네.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러니까요. 예. 왜냐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네네.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교사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걸 접촉 여부를 조사를 하고 예,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다 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에요. 굉장히 걱정이죠. 네. 그래서 사실 학교장이나 또 담당인 보건교사가 물론 계시지만 결국 담임이 그 가장 잘 알잖아요. 뭐 마스크 안 끼고 15분 이상 대화를 했는지 급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다 보니까 방역 업무를 또 담임 선생님들이 맡다 보니까 정작 목적인 학습권 을 제대로 또 지킬 수 있는지 담임들이 그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3월 신학기 초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좀 방역 역학 그 조사 요원을 좀 한 학교당 한 명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한 뭐 두세 학교 근거리 학교 묶어서 한 명 정도는 좀 배치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나왔던 학교가 2,000여 명 됐어요. 좀 그렇죠. 큰 규모였는데 네. 당시에 보건교사, 보건선생님 생각해보면 얼굴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확진자 격리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이제는 뭐 증상 여부나 예방 접종 이런 거 상관없이 예. 무조건 검사 이 한 날로부터 7일로 그러면 변경이 전혀 된다. 백신을 접종 안 한 분들도 네네 지금은 그 접종과 상관없이 7일로 예.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당히 이제 외우기도 쉽고요. 또 뭐 어떤 그런 거 뭐 내가 10일인가 7일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다 7일로 통일이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들으시면서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선거 관련된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가 시작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진행이 되는 걸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